자, 이 믹스인에는 또 뭐가 있냐면 조건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조건. 조건문이라는 걸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코드에다가 조건을 걸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디자인 컴포넌트를 실행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조건문에는 뭐가 있냐면 if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else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else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if문으로만으로도 이제 어떤 디자인을 다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코드의 길이가 길어지고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if, else if, else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if라는 뜻이 뭐예요? if라는 뜻 자체가 이제 만약에 뭐뭐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뭐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긴 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수학 시간에 같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배웠죠. 그죠? 같다. 그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넘어오면서 이거는 같다가 아니라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걸 대입연산자라고 얘기합니다. 대입연산자. 그러니까 어떤 값을 대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는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다예요. 같다. 그러면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반응형 작업을 한다 하면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 조건문을 반응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한데 지금은 미디어 쿼리랑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미디어 쿼리라는 건 작업을 할 때 PC 버전에 맞는 디자인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태블릿 PC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태블릿. 그 다음에 모바일. 그러니까 보통은 제일 이제 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뭐예요? 반응형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강사는 반응형 분기점 그냥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요걸 기반으로 해볼 건데 반응형 분기점 여기 있죠? 대충 그냥 1280 이상 그 다음에 1279 769부터 1279점 그죠? 요 사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480 이하부터는 뭐예요? 모바일로 취급된다. 그리고 이제 태블릿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노트북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280으로 그냥 거의 대부분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아니면 태블릿 PC로 하면 1200 정도? 여러분들 스타벅스 홈페이지 보면 얘네가 진짜 자잘자잘하게 미디어 쿼리를 진짜 잘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 보면 요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살짝만 줄여도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제 1020일 때 여기 보면 1020일 때 디자인이 또 달라요. 1020 이하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태블릿도 신경 쓰기 때문에. 그럼 1020 또 쪼개면 더 내려가면 여기 더 내렸을 때 이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아마 한번 볼까요? 640으로 나눠놨어요. 640. 그러니까 1020과 640으로 또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안 줄어들어요. 더는 보통 이제 640 정도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1280 이상일 때를 이제 PC로 잡고 태블릿 PC는 1020이라 하겠습니다. 1020 이하. 그 다음 모바일은 640 이하라고 이런 식으로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반응형 분기점을 이렇게 잡고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강사가 지난번에 여기 보면 요 이제 기본 사용하는 방법 SCSS 그거 그냥 코드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또 쓰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왜냐면 요것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반응형 분기점을 지금 이제 이때는 조금씩 1280 이하로 내려가면 너비 값을 이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 자체를 이렇게 줄여 나갔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좀 변경합시다. 1020으로 바꿀게요. 1020픽셀. 그 다음에 얘는 640. 그 다음에 얘는 640이 아니라 맞네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어차피 1280 이상은 상관없나? 이렇게 쓸까요? 너비가
1280픽셀. 이거는 이제 PC죠. PC. 그 다음에 얘는 태블릿. 그 다음에 얘는 모바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딱딱 이렇게 바뀌게끔 이렇게 구현해놨는데,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할 수 있다?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 말고 믹스인을 이용해서 미디어 쿼리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 ASML 안에다가 만들 거예요. 믹스인을 참고로 여러분들 이 ASML 안에다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바깥에다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믹스인, 자, 이런 식으로 쓰고요. RESP라는 거는 리스폰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길게 써도 돼요. 리스폰스 브레이크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면 이제 PC냐, 그 다음에 태블릿이냐, 그 다음에 모바일이냐, 그거에 맞게 디자인을 이제 설정을 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매개 변수를 써줄 거예요. 브레이크 포인트,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쓸 거냐면 믹스인 안에다가 조건문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이크 조건문을 쓸 때 어떻게 쓰냐? 골뱅이 if 이렇게 씁니다. 무조건 처음에 if가 와요. if가 처음에 온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녀석이 PC다. 그러니까 PC라는 걸 만났다. PC. PC 사이즈라 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PC 뷰? 아니, PC라 씁시다. PC. 이런 식으로 중괄호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조건문 브레이크 포인트가 PC가 말고 PC가 아니고 다른 이제 태블릿이나 모바일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골뱅이 한 다음에 else if라 쓸 수 있어요. else if.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때는 태블릿이라고 쓰고요. 태블릿.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은 모바일이죠. 그죠? 모바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lse if를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리면 조건을 계속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if 다음에는 else if, 그 다음에 else if 다음에 else, else if 다음에 또 else if,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PC, 그 다음에 태블릿, 요걸 코드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같다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요 변수의 값이 만약에 PC를 만났다. 그러면 요런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비교 연산자라거든요. 뭐라고 한다? 비교 연산자라 합니다. 그러면 비교 연산자의 값은 뭐냐면 true, false예요. 자, 맞다, 아니다. 즉 영어에서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 false거든요. 맞다,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여러분들 PC라는 값을 넘기면 얘가 참이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요 녀석이 실행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얘가 거짓이래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는 거는 PC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PC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코드가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블릿이다 라고 하면 얘가 실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실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조건문을.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보기에 맞는 정답을 고르세요라는 이런 문제가 있대요.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이제 나이를 고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1번 보기, 그 다음에 2번 보기, 3번 보기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10대, 그 다음에 얘는 20대, 그 다음에 얘는 30대 이상이래요. 정답은 하나래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요? 1번, 2번, 3번 순으로 보통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2번, 1번, 3번, 3번, 2번, 1번 이렇게 푸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age라는 값이 10이라 하면 얘가 정답이죠. 그죠? 그럼 얘가 정답이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거들떠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10이 아니라 20이래요. 그럼 1번 정답 아니고 당연히 2번 정답이겠죠. 그죠? 그럼 3번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30이래요. 그러면 얘랑 뭐 일단 봐야죠. 왜냐면 1, 2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1, 2번이 만약에 정답이 아니면 3번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죠? 만약에 이게 복잡한 수학을 계산을 해야 된다는 문제라고 하면 얘를 굳이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1, 2번이 정답이 아닌 거 알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if문을 이런 식으로 if 이렇게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정답이 2개 이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else if라고 이런 식으로 묶어주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삼지선다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 이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이제 이 CS 전처리기가 읽어드릴 때 얘가 만약 1번이 정답이네? 그러면 아까 2번, 3번 안 본다 했죠. 그게 바로 요 구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PC라고 정답을 맞췄어요. 1번이 맞대요. 그러면 요 2개의 코드는 실행이 안 됩니다. 아예 실행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2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번이 정답이래요. 그러니까 태블릿이라는 거죠. 태블릿이 들어왔다는 거. 그러면 얘 3번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번 실행이 안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지금 코드를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을 때 여기 안에다가 어떤 내용물을 지금 뭐 해야 돼요?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내용물을 집어넣기에는 코드가 어때요? 길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직접 집어넣지 않고 여기에는 뭐만 집어넣으면 컨텐츠라고만 씁니다. 컨텐츠. 자, 컨텐츠라 쓰고 그 다음에 이 컨텐츠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가져오냐? 바로 요 밑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밑에서. 보이시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다가 요거 코드는 다 써줄게요. 미디어 컨텐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얘는 48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일단 쓰고 이 리스폰스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요 녀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반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이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include라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PC일 때 사이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include 한 다음에 강사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include 한 다음에 원래 여러분들 믹스인 그동안 그러니까 믹스인 쓸 때 인자값 요렇게 하면 넘겨주고 끝났잖아요. 그쵸? 이렇게 썼잖아 아까 앞에서. 자,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드를 쓸 때 믹스인 쓸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자값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요. 근데 믹스인을 여러분들 include에서 적용한 다음에 그 적용한 다음에 컨텐츠가 여기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이해가 됐죠? 지금 우리는 요거의 폰트 사이즈를 줄여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 중괄호 쓴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내용 안쪽에 여러분들 코드를 쓰게 되면 이 내용물이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 이 컨텐츠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컨텐츠에. 다시. 그러니까 인자값은 당연히 인자값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리스폰스 브레이크 포인트 쓰면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는 기본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값이라는 게 뭐예요? 원래 여기다가 우리가 레드 쓰고 뭐 100픽셀 쓰고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값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값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개변수 썼으면 include 해가지고 그 믹스인을 적용했을 때 인자값을 반드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약속이에요. 안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 에러 나는 거 보이죠? 그렇죠? 단번에. 딱 보면 missing argument라고 나와요. argument가 뭐다? 인자값이라고요. 너가 argument 브레이크 포인트에다가 인자값을 넘겨주기로 약속했는데 지켰다는 거야,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약속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개변수를 쓰면 여러분들이 매개변수를 만약에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안 넘겨도 그렇게 뭐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본값을 세팅을 하지 않았으면 무조건 인자값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얘는 PC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PC라고 쓰게 되면 PC가 여기에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PC라는 거는 지금 미디어 쿼리가 뭐예요? 너비가 1280픽셀 이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상일 때는 우리가 너비 값으로 어떻게 써요? 폰트 사이즈를
16픽셀로 세팅을 해잖아요. 16픽셀. 그죠?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16픽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죠?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안 써도 되죠. 왜냐면 어차피 ASML의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이니까. 그죠? 근데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일부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얘는 태블릿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모바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여러분들이 폰트 사이즈를 뭐 여기 13픽셀 14라 쓸까요? 14? 그 다음에 뭐 이때는 뭐 11픽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믹스인을 조건문과 함께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PC가 전달됐기 때문에 이 ASML 코드 얘가 실행될 때 뭐예요? PC일 때는 얘가 실행되면서 이 컨텐츠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안에 집어넣은 요 내용물이 여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걸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라 썼어요. 레드. 그러면 1280 이상일 때는 백그라운드 컬러 뭐가 되는 거예요? 레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태블릿일 때는 폰트 사이즈를 14픽셀로 세팅해달라 했기 때문에 640픽셀 이하로 내려가면 컨텐츠 요 내용물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14픽셀 들어오는 거예요. 14픽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480픽셀 이하일 때는 11픽셀이라는 값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괄호 안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쓰면 이 내용물이 컨텐츠 안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처음에는 16픽셀 그 다음에 뭐 14, 그 다음에 1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폰트를 자유자재로 폰트 사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ASML의 사이즈만 변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얘도 마찬가지. 뭐 780픽셀 뭐 이해할 때 뭐 이게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는 640픽셀 이하일 때 이 사이즈가 변경되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될까요? 지금 태블릿일 때 이게 블럭과 플렉스 그로우가 1이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 써주면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거 그대로 반영해서 이거 코드 있죠? 이거 코드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만 반영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모바일 바라는 녀석은 뭐예요? 640픽셀 이하로, 즉 태블릿이라는 요 사이즈, 그죠? 요 값일 때 이 컨텐츠에 뭐가 반영되는 거예요? 요 블럭과 플렉스 그로우 1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자, 얘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얘도. 그럼 여기다가 로고 박스도 마찬가지로 태블릿일 때는 플렉스 그로우를 1. 그럼 여러분들 이거 안 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930픽셀 이하로 했으니까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더 세밀하게 쪼개도 되고, 아니면 크게 PC, 모바일 뭐 이렇게 하면 뭐 나머지 조금 더 세밀하게 줄 거는 그냥 여기다가 써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조합을 해도 조합을 하라는 거죠. 조합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얘는 디스플레이 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디스플레이 논 이렇게, 얘는 디스플레이 블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조금 이제 반응이 좀 이제 이렇게 되죠. 글씨 사이즈를 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줄이긴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여기 640을 써놨는데 뭐 조금 더 바꾸면 780, 원래 780이었잖아요. 780으로 쓴다 하면 이렇게 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글씨 사이즈도 조금 줄이긴 해야겠네요. 12. 일단 글씨 사이즈를 줄이지 말고. 그러면 일단 780이라 쓰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태블릿일 때 위젯 메뉴가 이게 780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사라지죠. 그렇죠? 뭐 이게 만약에 이제 태블릿으로 더 내려가서 하겠다면 여기다 820으로 바꿔볼까요? 820. 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반영하나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깨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바꿔도 돼요. 900이라 할까요? 900? 920?
요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면 뭐 자잘자잘하게 더 쪼개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어 쿼리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믹스인과 그 다음에 믹스인과 조건문, 믹스인과 조건문을 사용한 뭐예요? 미디어 쿼리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하면 여기 지금 이제 else if 썼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이제 요 브레이크 포인트가 PC, 태블릿, 모바일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else if 안 쓰고 그냥 여기다 else라고만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else라고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 else는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그러면 뭐예요? 1, 2번이 정답이 아니래요. 그러면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죠? 그냥 그걸로 바로 빠져나온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지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 바로 if, 그 다음에 else if, 그 다음에 else를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else if는 몇 개든지 쓸 수 있지만 else는 무조건 마지막에 하나예요. 하나. if도 마찬가지예요. if도 첫 번째 하나.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else if로 다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반영되죠. 그렇죠? 네, 됐습니다.